진짜 선생님들 귀한 시간 낸 거죠. 그냥 이 귀한 시간을 진짜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시간. 단순히 내가 하는 전달을 내가 발설하는 게 중요하고 방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의미가 있는 발표 자료들을 쓰면 우리가 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사실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싹 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할 때는 메모지도 준비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메모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그냥 여기서 그럼 어차피 복습 안 할 거잖아. 복습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준비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시간 안에 공부하는 것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30분 앞으로 30분을 딱 맞춰서 할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대략 구성을 하려고 하냐면 앞에 5분은 좀 지난번 전에 이제 했던 거를 좀 복습하는 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복습인데 왜냐면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복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기억했던 양의 거의 일주일만 지나도 70%를 까먹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한 번만 해줘도 그것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을 많이 해서 좀 앞에 5분은 지난 꼭 바로 직전번이 아니더라도 고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개념들을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리뷰를 조금 재밌게 하려고 이제 좀 제가 퀴즈를 내거든요. 퀴즈에는 선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상품권을 마련했습니다. 스타벅스 상품권이 따로 없어갖고 스타벅스는 10,000원짜리밖에 없더라고요. 5,000원짜리인데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입니다. 여기 이마트에서도 쓸 수 있고 그냥 손을 들고 맞추시면 조금 좋겠습니다. 강제는 없어요. 편하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5분을 그렇게 할 거고요. 많이 가져왔죠. 다 선생님들 통에 따라서 이렇게 5분을 보내고 이제 본 강의를 그다음부터 15분을 할 거예요. 15분 할 거고 적지 마세요. 절대 적지 마세요. 그냥 집중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중하시고 그래서 일부러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자료를.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이제 브라켓이나 이런 거 교정 들어서 브라켓 할 때는 브라켓 형태 같은 거를 그림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일단 내가 출력해서 보여주려고 그만큼 쌤들 이 시간을 완전 집중해서 할 수 있게 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15분 보낸 다음에 그럼 50분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시계 정확히 맞는 거죠. 정확히 맞는 확인해 주세요. 핸드폰 안 받아서 저 시계 1분 빨라요. 1분 빨라요. 그리고 그냥 50분 되고 나서 5분은 또 그날 한 거를 중에 중요한 거를 같이 암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분은 제가 뭐 혹시 공지사항이 있거나 그날 강의와도 좀 무관한 얘기를 할 게 있으면 5분 하고 없으면 정리해서 연락와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것만 들어가도 내가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 알겠죠? 다 왔나요? 이제? 맞죠? 네. 이제 할게요 그럼. 일단 퀴즈를 낼게요. 정희 선생님이 없어서 좀 걱정이 돼. 사실 어제 끝날 때 저녁에 정희 선생님이랑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맞출 사람은 정희 선생님밖에 없는데 정희 선생님 지금 진료 들어왔잖아. 상품권이 소진이 안 될 수도 있어. 지금 걱정이야. 일단 문제를 쉬운 것부터 내볼게요. 어려울 수도 있어. 우리가 예전에 이 티밍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빨리 맞춰. 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야. 네. 이제 공부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그 운영 환경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의 운영 환경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공부했었거든요. 세 가지가 뭔지 얘기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정확한 명칭을 안 맞춰도 괜찮아. 대략 그러면 정확한 명칭을 맞추면 더 좋고 아니면은 이런 거 세 개 같은 거 같아요라고 맞춰도 인정을 해줄게요. 정답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없을 수도 있지. 왜냐면 오래 지났으니까. 당연해요. 네. 제가 얘기해줄게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루틴 운영하고 잘 기억날까 이제 그 다음에 복합 운영하고 혁신 운영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각각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만 들어볼 수 있나요? 아무거나 하나씩만 들어볼까요? 손 들고 손 들고. 네. 그때는 공장이요. 네. 그리고 예시가 네. 되고 있었고, 복합 거의 치과 맞아요. 혁신으로 더 나아가야 돼. 회의에서 하는 그런 것들. 저 인정. 인정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 되게 잘해줬어요. 루틴 운영이 그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할 수 있고 정해진 과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가 특별한 변동이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딱 시간이 되면 뭐 하고 딱 12시 딱 되면 저녁 먹으러 가고 다시 땡치면 집에 가고 뭐 이런 거 가끔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뭐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신문기사 봤던 기억나는데 현대 뭐 노조가 되게 세잖아요. 근데 5시 퇴근하는데 이제 일을 빨리 마친 다음에 4시 55분에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다시 퇴근하면 간다고 일을 빨리 마치 그러니까 그런 게 그나마 가능한 거 걔네들은 루틴 운영이었잖아요. 얘기 잘했어. 우리 병원은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왜냐면은 왜 병원이 복합 운영인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희 시간에 환자가 오지 않고. 정확해요. 또 그냥 인정. 맞아요. 우리는 복합 운영에 그러니까 이쪽 한쪽 끝에 그 루틴 운영이 있었고 반대쪽 끝에 혁신 운영이 있었죠. 혁신 운영의 대표적인 예가 연구소 같은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뭘 프로세스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것들, 연예계약사 뭐 이런 것들이 이쪽이에요. 광시업이 했던 그 뭐냐 BTS이네 그런 것들. 얘가 뜰지 안 뜰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이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두 경우인데 이 극단적인 두 경우 사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복합 운영이죠. 복합 운영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예약 시간이 있고 어느 정도 점심 시간이 있고 하죠. 근데 이게 공장처럼 지켜지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어느 때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막 무슨 연구소나 뭐 IT 벤처기업 같은 거 보면 막 거의 출근 시간도 없잖아요. 막 걔네들. 왜냐면 이거는 자기들 프로그램만 짜면 되니까 집에서 짜든 뭘 하든 그런 거니까 이제 혁신 운영이죠.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환자가 오는 시간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근데 그게 변화가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게 복합 운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 운영에 속한다는 퀴즈를 더 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을 많이 까먹고 그래서 다음에 더 낼게요. 선생님들도 준비 안 됐으면 오늘 맛보기로 다음에 문제를 더 많이 내겠습니다. 많이 맞출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그 첫 시간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얼마 전에 그냥 우연히 읽게 됐다가 제가 한 3권 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실장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읽어볼게. 근데 절대 강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안 읽어봐도 다 되게 얘기할 거예요. 이 책에서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제가 팬들하고 한번 오늘 강의에서 중요하게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8장이에요. 딱 요만큼이에요. 몇 페이지 안 되죠? 그만큼이고 이 챕터의 제목은 이 책은 이게 뭐 하버드대 뭐 어쩌고저쩌고 쓴 책인데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이고 그 중에 한 챕터의 제목이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형상적으로 떠도는 얘기 중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사람 정리해 놓은 건데 좀 재밌어요. 이거 어렵진 않아요. 이 책의 8장에 보면 8장의 제목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챕터인데 이 글을 읽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 강의 때 살짝 얘기했었는데 왜냐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워라밸이잖아.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서 워라밸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은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워라밸이라는 거.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는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하도. 사실은 제 동기들이 제가 이제 15년 됐는데 보통 치과사 한 15년쯤 되면은 15년이 뭐야? 한 5, 6년만 넘어도 사실은 치과사들이 대부분 제가 보기엔 치과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치과가 약간 질려요. 약간 재미가 없어지면서 다른 거, 그러니까 제 동기들은 지금 막 열심히 막 골프를 치러 다닌다든가 뭔가 이런 거에 좀 재미를 많이 느끼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얘기해요. 너는 왜 이렇게 일만 하냐고. 저 사실 일만 하죠. 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일만 하냐고. 그렇게 살면 뭐 그게 얼마나 재미가 없겠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들을 봤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친구들이 정말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뭔가 재미를 찾으려고 뭔가 막 골프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을 막 해보는데 정말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고민이 늘 있었거든요. 워라밸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을 때 이 책을 읽고 이제 제가 조금 많이 느낀 게 있고 선생님들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맨 초반에는 이 얘기를 해줄게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 있나요? 자존감 수업이라고 이 책이 되게 오랫동안 이게 베스트셀러였을 거예요. 이 책이 엄청 오랫동안 지금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한 10년까지는 안 돼요. 한 5, 6년 전부터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되게 올라갔던 책이고 엄청 많이 팔린 책이고 지금 몇 세 돌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사람 정신과에다가 쓴 책이에요. 근데 뭐 이 책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의 한 문장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은 부분인데 이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직장은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직장은 힘든 곳이다. 그래서 월급을 준다. 꿈, 성장, 자아실현, 가족 같은 분위기는 죄다 사장들이 꾸며낸 환상이다. 직장은 일을 끊임없이 시키고 그 대가를 쥐꼬리만큼 쥐어주고 생색이나 내는 곳일 뿐이다. 그러니 부디 직장에서 자존감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그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면으로는 되게 엄청나게 공감이 됐어요. 일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한면으로는 그게 첫째는 그게 진짜인가? 그리고 또 그래도 되나? 진짜 이 일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억지로 그냥 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일은 그런 거라는 거죠. 일의 본질은 그런 거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뭔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죠. 선생님들 뭐 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엄청나게 공감이 돼요.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공감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그런가? 진짜 일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온 얘기가 이제 워라밸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생존을 위해서 힘들고 굉장히 그런 거니까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뭔가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그 소진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일을 하냐고 되게 소진이 되니까 내 생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민주쌤이 드럼을 배우를 했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꼭 특정한 경우지만 집에 와서 휴식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생활 라이프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일에서 소진됐던 거를 얘로서 무슨 균형을 맞춰준다. 뭐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초반에 나와요. 일은 힘들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통분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은 이렇게 힘드니까 이런 걸로 보충해준다. 그게 워라밸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워라밸이 거의 이제 진리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에 관한 흔한 어떤 통념인 거죠.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거 지나가면 되게 재밌는 말이 저는 몰랐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통계자료인데 미국의 의사들이 되게 근무 여건이 사실 좋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통계인데요. 의사들의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게 PTSD라고 하는 거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비율이 일반 노동자의 4배예요. 4배. 물론 치과에서는 조금 낮겠죠. 응급 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4배래요. 그리고 그게 이라크 참전 군인보다도 3%가 더 높대요. 깜짝 놀랐거든요. 미국 의사들 되게 존재하거든요, 사실. 근데 뭐 여기까지도 놀랐는데 그 다음 하나 있어요. 의사보다 더 힘든 유일한 직업이 하나가 있대요. 의사보다 더 이게 높은 게 뭘 것 같아요? 이건 기금 퀴즈는 아니에요. 맞아요. 응급실 간호사가 유일하게 더 높대요. 그러니까 응급실 간호사니까 의료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이라는 게 원래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한 이 분야의 일은 더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워라밸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를 보충해주고 여기서 소진된 걸 여기서 보충해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재능을 팔아 좋아하는 물건을 사고 아끼는 사람을 뒷바라지 않는 돈을 번다.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죠. 저희가.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일 문제에 대한 해답이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에 있다라고 말을 한다.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말은 그런데 이 워라벨이라는 말에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이제 얘기하는 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워라벨이라는 말 안에는 일은 뭔가 나쁜 거, 우리를 소진시키고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라이프는 우리를 뭔가 채워주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워라벨이라는 말의 문제점은 워라벨이라는 게 일과 그 라이프의 균형인데 그 균형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균형이라는 게 과연 얼마큼이 됐을 때 균형이 있고 과연 그 균형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냐. 즉 우리가 워라벨을 지향점으로 찾는다고 하면 항상 똑같은 일과 항상 똑같은 강도의 일과 항상 비슷한 정도의 만족을 주는 라이프가 조합이 돼야지 그 균형점이 유지가 되는 균형이라는 게 가운데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일이라는 게 일단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날은 되게 힘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되게 그냥 널널하게 환자도 없어 그냥 널널하게 가는 날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는 이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거죠. 또 거꾸로 일만명이 아니라 라이프도 그렇죠. 라이프도 어떤 때는 되게 즐거운데 일상생활에서도 있지만 하다못해 선생님이 드럼을 친다 쳐도 어떤 날은 드럼이 되게 치는 게 재밌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고 어떤 날은 막 너무 드럼도 막 잘 안 되고 막 이래서 거기서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도 또 매일 달라지는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합을 찾아서 밸런스를 만들 것인가. 그 얘기는 여기서 되게 좀 신선하게 들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워라벨이라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죠. 첫 번째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워라벨이라고 하면은 워크는 일은 무조건 나쁜 거고 라이프는 좋은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과연 그러냐는 거죠. 사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즐거울 때도 있고 또 거꾸로 라이프라고 하지만 아까 드럼에 예를 들었지만 라이프도 이게 항상 우리에게 즐거운 게 아니라 라이프가 굉장히 우리에게 또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유분법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 저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책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는 뭐랄까 일은 나쁜 거고 생활은 라이프는 좋은 일은 날 소진시키고 라이프는 날 채워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그걸 적당히 조합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적당한 불만과 만족과 불만족을 희석시키면서 살아가자 이런 얘기가 워라벨 개념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는 현실성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만족을 찾기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과 좀 비슷하거든요. 제 친구들이 치과에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되게 15년 동안 되게 재밌게 일을 해왔지만 저도 힘들 때가 훨씬 많죠. 재밌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힘들 때가 훨씬 더 많고 근데 사실은 지금도 되게 재미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하면서 내가 거기 붙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안 좋게 얘기했던 제 동기들은 여기서 뭔가 재미를 못 찾으면서 자꾸 뭐 골프도 치고 뭐 다른 것들을 하면서 막 재미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뭔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조합을 하고 그 밸런스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나는 사실은 뭐 나이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가 뭔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자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이 문장에 나오는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보다도 그냥 일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서 즉 일과 삶의 균형보다는 일 자체를 조금 더 좋아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성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됐고 사실 그 부분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일을 내가 정말 이렇게 좋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이라는 게 그럴 수 있으면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자존감 수업에서 일이라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이 사람도 얘기를 해요. 일이 우리에게 다 즐거울 수는 없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이 그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데 일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우리를 되게 지치게 하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비율이 20% 전체 일 중에서 20%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해. 그리고 20%보다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소진되기 시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들이 우리가 만약에 8시간 일을 한다 치면 그중에 또 짧게 뭔가 내가 뭐 선생님들도 만족을 느낄 때 있잖아. 일이 막 되게 잘 됐을 때, 내가 뭘 잘했을 때, 또뭐 스캐닝 했는데 잘 되고 환자가 칭찬해줘서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시간들이 한 20% 정도가 되면 우리가 만족을 하면서 좀 일을 할 수 있다. 사실 20%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책에서도 뭐 100%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처음에는 20%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여기서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붉은 실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게 여러 겹의 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직조가 돼서 만들어진 천이라고 보면 그 하나하나의 실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 여기서 뭐 내가 스케일링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집에 가서 뭐 엄마 아버지 관계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붉은 실을 찾아라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붉은 실이라는 게 내가 만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천 중에서 붉은 실이 몇 가닥이 없겠지만 점점 내가 붉은 실을 확인을 하고 그걸 넓히려고 그걸 늘려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전체가 더 좋아질 거라는 느낌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걸 의식적으로 찾지 않으면 또 많아질 수가 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주 구체적인 그 방법도 이 책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요소를 찾고 그 요소가 왜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한번 잘 보고 그러면 그 요소를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자기가 찾아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스케일링 잘해갖고 한다때 쳐갖고 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 보람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조금씩 더 늘려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번에 스케일링 할 때 좀 더 해서 그러면 또 내가 더 기분이 좋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잘해서 뭐 원장님이 진료를 잘하고 한마디 고맙다고 얘기했을 때 되게 뿌듯했으면 다음에 조금 더 그런 걸 받아볼 수 있게 좀 더 어느 부분을 더 하면 될까?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뭐 원장님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진료를 제 교정이 그렇거든요. 교정이 진짜 어제 그때도 내가 엄청 짜증냈었잖아. 그냥 막 되게 힘들 때 많아요. 진짜 너무 힘들고 한 2년 막 3년 하는데 진짜 치아 안 움직이는 사람들 많고 진짜 내가 때때로 안 되고 막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어. 그러다 환자도 막 몰리고 DT, 파이널 막 이런 거 몇 개씩 몰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엄청 힘든데 그렇다고 제가 교정이 다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딱 다 되고 나서 환자들 지난주에 누구였죠? 엄청 감동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 그렇게 막 엄청 막 내가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우와 좀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막 내가 부담스러워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그럴 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되게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하고 2, 3년 동안 고생했던 게 한 방에 딱 보상받는 듯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붉은 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서 조금씩 늘려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찾기도 힘든 균형점을 찾는 것보다 그냥 일에서 만족되는 부분들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정말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그런 얘기 얘랑 약간 연관이 돼서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일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 다른 일을 하면 즐겁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주는 게 양치기 같은 거, 목장의 양치 같은 거 이게 되게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난 사실 옛날에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막 이런 초원 산 같은데 양 풀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직업을 예를 들어주고 이 책은 제가 한 권밖에 없는데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 되게 재밌어요 지금. 근데 이게 미국에 우리나라 체험 삶의 현장처럼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 프로가 있었나 봐요. 이번 누가 가서 했는데 이제 겉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 목동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또 양을 이렇게 좀 거세를 시켜줘야 되나 봐요. 키우려고 하면 원래 가축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제가 차마 여기서 옮길 수가 없는데 엄청나게 잔인하고 엄청 힘든데 그걸 해야 되나 봐요. 유혈이 낭자하고 막 이런 과정이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이거 보시면 선생님들 되게 좋죠. 딱 보기만 해도 평화로워지잖아요. 이게 뭐 호주에 있는 퀸스 무슨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 섬의 그 호주 관광청에서 이 섬에서 6개월을 살면서 홍보 동상 같은 거 찍어주면 1억 5천만 원을 준다고
인터넷에 올려갖고요. 지원자가 막 전 세계에서 막 수천만 명이 올려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추천이 뭐 자격심사하고 건강도대로 체크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 뽑혀갖고 그 사람이 진짜 1억 5천 원 6개월 일했거든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저는 로또잖아. 1억 5천 좀 있거든.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선택하게 해줬거든요. 너 또 1억 5천 받고 또 6개월 더 할래? 집에 갈래? 집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저 일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하고 실제 사실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얘기가 되게 재밌었고 또 이제 재밌는 통계를 하나 읽어드리면 이게 그 전 세계 사람들을 전 세계 인구를 갖다 100명으로 축약을 하면 보세요 선생님들 난 이거 되게 좀 충격받았는데 전 세계 사람 100명일 때 만약 당신이 은행에 예금이 있고 그다음에 지갑에 얼마간의 약간의 돈이라도 있고 또 집에 어딘가에 굴러다니는 잔돈이 있고 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당신은 그 100명 중에서 가장 부자인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8명이네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들, 북한 같은 나라가 있으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우리나라 안에서만 또 통계를 들어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100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노인 빼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 빼고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성인들, 자 일할 수 있는 성인들 중에 취업자가 몇 명일 거야? 취업자가 62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40명은 그러니까 노인 빼고 어린이 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40명이 일을 못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또 비정규직이 13명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되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뭐 아무튼 그런 통계들이 좀 재밌어가지고 들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서 윤 실장은 알 텐데 경영을 제가 크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이런 게 사실은 선생님들 들어오면서부터였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게 해준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제가 되게 거의 제가 항상 바이블로 생각하는 책, 제 인생의 바이블 또 경영의 바이블로 생각하는 책인데 언젠가 한번 이 책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 문장이거든요. 제가 예전 세미나 때도 한번 들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업무 외에서만 개인적 만족을 찾는 반면 일을 하면서 보내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한 행복한 인간이 되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문장을 읽고 뭔가 되게 가슴에 팍 와닿았거든요. 뭔가 이런 직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늘 한 얘기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8시간 어떻게 보내고 퇴근하고 뭔가 재밌게 보내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사실 이 8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고 재밌게 보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많은 부분인데 그럼 우리 인생도 훨씬 더 의미가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은 그렇진 않죠. 결론적으로 이 책은 제가 어저께는 한번 얘기했었던 책인데 이 책에서 결론 비슷한 문장인데 최종적으로 이 문장이 저는 너무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극단적으로 비난하지도 그렇다고 이상적으로 바라보지도 마라. 회사는 지옥 같은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천국이 될 수도 없다. 저는 이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얘기가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아까 얘기한 막 그런 문장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문장을 읽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다가도 어느 때는 막 굉장히 일하는 게 싫고 막 지긋지긋하고 경영도 너무 골치고 때려치고 싶고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사실 저는 이 문장 되게 많이 생각해요. 너무 이상화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당연히 지옥이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천국이 될 수도 없다는 게 그게 현실이죠 사실. 오늘 얘기는 사실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시간 조금 오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복습에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꼭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이 책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선생님들 기억해보세요. 제가 일부러 적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해서 이 문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뭐 문장을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보다 일을 향한 사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장은 선생님들 지금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한 1, 2분 정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보다 일을 향한 사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보다 일을 향한 사랑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 문장 좀 외우세요.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면 일에 대한 사랑을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루도 열심히 해보시고요. 사실 이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하고의 경영자하고 근로자하고의 관계도 있고 사실 인간관계는 우리가 또 여기를 나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선생님들하고 또 다른 관계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료실에서 선생님들하고 만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너무 좀 일방적인 관계이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티밍 스터디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조금 다른 관계인 거죠. 그럴 때는 같이 공부하는 그런 관계일 때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가져볼 때 뭔가 제가 경영자로서 선생님들을 약간 뭔가 일에 대해서 푸시하고 이런 면에서 조금은 벗어나 볼 수 있었고 그런 것들에서 선생님들하고 쌓인 긴장도 좀 풀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바빠가지고 이제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너무 일변도의 관계로 가면서 나도 선생님들을 점점 더 그런 게 있거든요. 경영이 좋긴 한데 좀 안 좋은 게 인간관계를 약간 도구화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적어도 이렇게 한 달에 한 3번 정도인데 제가 세보니까 그 정도는 생각을 이렇게 좀 단순히 경의자 근로자 관계를 조금 떠나서 시간을 가져보는 게 현대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시간을 좀 활용하면 수 있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마치고 다음번에는 제가 표드렸죠. 임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수고 많았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책 읽어보세요. 제가 한 3권 바꿔놨습니다. 이 책도 관심 있으면 읽고.